안녕하세요. 미변 인자한 개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두산인프라코 인적분할 및 합병에 따른 개인 주주들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 문제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이번 분할이 비적격 분할인지 또는 적격 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부 주주들께서 적격이란 단어의 어감만을 가지고 이번 분할 합병이 이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비적격이 되느냐 이해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적격의 의미는 세법상 과세 혜택을 주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적격 분할 합병으로 부르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회사의 분할 합병이 비적격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개인 주주들은 의제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적격 분할에 해당되려면 사업 목적 분할,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연속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하 각 조건들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의 경우 적격 분할에 해당되면 인적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과세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 주주들의 경우는 비적격인 경우에 인적 분할 대가로 받게 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여기서는 두산중공업이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의 주식의 시가를 적용하여 의제 배당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되며 적격인 경우에는 시가가 아닌 두산중공업의 장부가액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득세가 부과될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격 분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인 지분의 연속성입니다. 즉 나머지 3가지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분의 영속성을 충족하려면 표에서 보시는 대로 대주주 지분 50% 이상을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 즉 올해 2021년까지는 팔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할 합병은 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현대중공업 지주, 즉 현대제뉴인으로 대주주인 두산중공업 지분 전체가 매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연속성 요건에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두산엔진 사례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적격 분할로 판정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분 연속성 요건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의한 부득이한 지분 매각에 해당되면 당해 사업연도에 대주주 지분 전량을 매각하더라도 적격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년의 매각 작업들이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조율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기업 개선 계획이 그 회사와 은행들 사이에 있었는지 일반 주주들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문제로 얼마 전 제 블로그에 댓글을 주신 분은 두산중공업 IR 담당이 논의했을 때 이 건 관련해서 약 20% 내외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의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될지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략적인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배당 소득세 해당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이때는 납부한 의제 배당 소득세는 기납세액으로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 신고 의무 발생 및 과표 증액에 의한 세율 상승 효과는 부정적 효과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일 의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원천 징수로 미리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에 재상장 당일에 현금이 이미 나간 과세 대상자분들의 수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서 아마 이것 때문에 투매 심리를 더 자극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검토 내용대로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와 법령의 해석만으로 이번 두산인프라코의 법적 분할이 비적격 분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서 주주분들이 의제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 저로서도 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결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두산중공업 또는 두산인프라코로부터 확실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 인적 분할은 적격 분할에 해당되었기를 염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